지금부터는 스페셜 고수의 비급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아직도 밖에 강풍이 세차게 붑니다. 봄 날씨 기다리고 있는데 강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온 나무들을 흔드는데 벌써 떨어지는 꽃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꽃들뿐만 아니라 아쉬운 마음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떨어졌던 지수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이 지수를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남들 돈 벌 때 나는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포모 증후군 경험을 해보셨다면 특히 이 시간 스페셜 고수의 비급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도 읽어볼 수 있고요. 시장의 핫한 이슈 짚어보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 저희가 철저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해결하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대응 전략 필요한 종목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수익만세 종목 상담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진단이 필요하신 종목들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콜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악재가 쏟아지면서 양시장의 지수도 밀려났습니다. 이런 시장의 이슈들 대체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스페셜 고수와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도 읽고 또 핫한 분석 재료까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시간에만 공개되는 특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가 제시하는 스페셜한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슈들이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스페셜한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스페셜 종목의 탑5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나무기술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무기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서버 트래픽 해소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이슈에서 만점, 그리고 실적,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에서 별점 4점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무기술 먼저 확인해봤고요. 그 위에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과학 컴퓨터가 자리하고 있네요.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AI, 콜센터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슈면에서 역시 만점을 받은 종목이고 특히 수급면에서 4.5점,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별점의 총점이 높습니다. 4.1점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위에는 코스모화학이 위치해 있네요. 2차 전지 관련주,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좋은 가격 메리트로 이 종목도 매수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종목의 최고 수익률 51%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모화학이 수익률 베스트 탑3에 올라온 모습이네요. 다음 2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이 자리했습니다. 어제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들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부강약품이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강약품 최고 수익률 86%대 기록했고요. 그럼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 역시 파미셀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고점을 좀 더 높여냈습니다. 파미셀이 현재 1위, 최고 수익률 126% 기록한 모습입니다. 스페셜 종목의 베스트 5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 대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마르스 전문가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나날이 이슈도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어제 짚어주신 부분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새로운 섹터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남북 경협주들이 또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날씨도 갑자기 좀 더웠었는데 강풍이 불면서 또 코트를 꺼내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시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좀 강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종목에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급락이 나왔냐? 실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중태에 빠져 있다. 이런 이슈가 돌면서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정말 일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사람만이 위기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르스는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오늘의 강풍이든 뭐든 다 필요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앞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역시 남북 경협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한창인데요. 이 종목 오늘 또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마감에서는 조금 밀려나기도 했지만 오늘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한창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자에서 굉장히 등락이 심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제가 어제자에서 충분히 금강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금강이라고 부르죠. 이제 봄이 오니까 새싹과 이 꽃이 많아서 금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강산 관련된 수혜주로서 실제 평화 이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는 한창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별이 5개였고요. 실적도 긍정적이었고 네. 수급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보면은 음봉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목표가를 완벽하게 달성을 했고 달성을 하면서 충분히 한 10% 내년 또 10% 이상 충분히 수익 실현이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 그러면은 오늘 한번 뛰고 마는 건가요? 그러면은 오늘 한 10% 뛰고 뭐 그러면은 남북기업주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자에서 사실상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아까 얘기했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악재가 터지면서 굉장히 등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어요. 하지만 음봉 마감하면서 이게 솔직히 10% 낮지만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대로 빠질 것인가? 고민 많겠지만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아마 이 정고점 라인 때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 남북기업 종목 중에서 충분히 오히려 빠진 거는 우리한테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오히려 더 낮게 살 수 있는, 더 밑에서 살 수 있는,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에 와 있는 남북경협주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흔들릴 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주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철도 관련해서 또는 건설주에서 뭐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온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종목, 안 나온 종목도 있었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 어디에서 보고 계세요? 혹시 앵커님은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혹시 네. 옷 좋아하세요? 옷 여자라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옷 좋아하시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도 네. 옷과 관련된, 옷과 의류 사업과 관련된?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약간 예측이 되는데요. 그죠? 이제 네. 의류의 사업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그 의류를 어디서 만드냐? 바로 이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었던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북경협 이슈가 나올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당 압승에 따라 남북경협 이슈가 크다면은 개성공단 이슈 거기에 더불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종목들 대응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종목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들어봤었던 종목일까요? 또 그중에서 있지 않을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잘 유지하시고요. 저희 고민 종목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어서 종목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수익만세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전화와 문자로 종목들 접수해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선정해서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케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꽉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스페셜 종목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핫한 이슈를 잘 짚어서 수익률도 올려내고 있는 마르스 전문가가 대체 어떻게 수익률 올려가는지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름 옷을 꺼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많이 더위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좀 강풍이 불어오면서 좀 많이 춥고 좀 쌀쌀한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 때문인가요? 시장이 더 우리가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 때문에 급락을 맞고 하락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금강산을 금강이라 부르는 계절입니다. 실제 새싹과 이 꽃이 굉장히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인 것 같아서 이 시장 안의 기회를 마르스전문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을 만약에 놓친다. 만약에 이번 시장이 왜 하락했고 이 하락한 시장 안에서 뭐가 제일 강하게 갈지 오늘 알려드릴 건데 그걸 모른다 한다면은 아마 한 달, 두 달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꼭 집중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북쪽에서 불어온 악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악재가 터졌죠. 거기에 따라서 남북경협주가 급락이 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남북경협주가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뭐가 좋았죠? 남북경협주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후속 급등 예상 종목이 뭘까? 라는 거는 남북기업주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왜 더 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 이 남과 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철도도 바로 진행할 수 없어요. 왜? 철도 깔아야겠죠? 가스관 설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뭘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다. 실제로 뭐 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외화벌이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금강산 관련주를 한창으로
어제자에서 공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12%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엄청난 급등세나 상승세는 아닙니다. 전 충분히 오늘자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악재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만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면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12%보다도 더 큰 종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캔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올라간 건지 빠진 건지 모를 정도로 캔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한 12%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더 폭이 크다 보니까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뭐 이거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죠. 남북경협주는 더 간다. 어떻게 더 가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오늘 핫했죠. 바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CNN에서 정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중태에 빠져 있더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중하고 위독한 상태더라라고 CNN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20일 날 심혈관계 수술을 받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환자실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15일입니다. 우리 이 과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날 나타나지 않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옛날에는 태양절이다 그러면은 뭐 김정은이 미사일도 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태양절에는 정말 조용히 정말 태양절인가 싶을 정도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과거에 이 실질적으로 12일에 이번에 이 스텐트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혈관을 이런 그물망 같은 건 이런 이 그물망 같은 와이어를 넣습니다. 넣어서 이 그물망이 사실상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 혈관계를 넓히는, 혈관계를 좀 뚫어주는 그러한 이제 시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시술인데 그 스텐트 시술을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딱 봐도 사실상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잖아요. 살도 좀 많이 찌셨고 그럼 사실상 성인병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 위험이 이번에 터졌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CNN에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남북경협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CNN에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 진짜다 아니다가 말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 바로 아시겠지만 특이 동향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어요. 뭔 소리냐? 사실상 이 정부는 21일 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이 생겼다. 지금 위독하다. 지금 중태 상태에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 이상 동향이 없더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북한 안에서도 정말 혼란을 가져오고 위험을 가져오고 사실상 지금 어떻게든 다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열심히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CNN에서는 사실이다, 위독하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요.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CNN도 사실인지 우리나라도 사실인지 솔직히 우리도 지금 당장에서 이거를 판가름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이 김정일이 과거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국방위원장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시장에 가보자는 거죠. 과연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한 이후에 남북경협주는 하락이 나왔는가? 급등이 나왔는가? 국방위원장이 그 당 사망한 이후에 시장은 빠졌는가? 시장은 올랐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팠더라도 또는 아프지 않았더라도 남북기업주는 어떻게 됐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로 넘어갈까요? 바로 2011년 12월로 넘어갑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말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상 그 당시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사실상 이 심근경색,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살이 찌고 말고를 떠나서 약간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 심근경색, 심혈관계가 좋지 않은 거는 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12월 17일 날 사망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북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항상 쿠데타라든가 그런 악재는 언제? 이 사실상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쿠데타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 사망한 이후에 이 문제 커지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안에서도 혼란을 가져왔고요.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도 비상경계 사태, 정말 모든 비상경계할 수 있는 거 다 경계한 상태로 그 당시에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시장은요? 그 당시에 위험했고 사망도 했고 그다음에 비상경계도 했는데 그럼 시장은 올랐나요? 빠졌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가져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망 직후입니다. 17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망하시고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시장이 열렸을 때 마이너스 8%가량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죠. 오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증 상태다 또는 중태다, 위독하다 난 이슈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와줬는데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도에 사망했을 때 증시는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슷하네요. 그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올라갔나요? 아니면은 빠졌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남북기업주가 상승했는지 빠졌는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북기업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게요. 재룡전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북한에 전기를 연결했어야 됐어요. 그 당시 인프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될 수준으로 도로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전기도 연결해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재룡전기라든가 선도전기라든가 이러한 이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남북경협주로서 이슈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고요. 그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 이유입니다. 실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남북기업주가 어떻게 됐는가 보시면은 이 윗꼬리 아랫꼬리 긴 상태 보이시죠? 네, 이 구간이 뭐냐면은 바로 사망한 직후입니다. 사망한 직후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흔들어주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 쭉 우상향이 나와주면서 7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사망 이후에 이슈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고 급등세가 더 크게 나와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런가예요. 아니 남북기업주가 실제로 이렇게 혼란의 상태면은 더 올라가고 더 급등할 이유가 있나요? 바로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우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미사일을 쏘겠다. 아니면 갑자기 인연을 끊겠다. 싸우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죠. 오히려 혼란을 더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왔을 때는 이 혼란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남북 협력 사업도 한번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할 수 있으면 정상회담도 진행해보고 왜?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혼란이 가중될수록 득되는 건 있다 없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혼란이 온 다음부터는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룡전기가 사망 이후에 거의 3일 만에 급등세가 시작이 돼서 한 70%가량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개성공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망 이후에 2연속 상한가 급등세가 만들어줬습니다. 살짝 이 윗꼬리 아랫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강하게 흔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상한가 하면서 2연 상한가를 올려버리는 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성공단 이슈를 받아서 남북기업 이슈로서 실제로 이 사망 직후부터 2연 상한가 급등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다음 날이 아닙니다. 한 2, 3일 또는 3, 4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급등이 시작이 되더라. 그래도 2연 상한가 이상 급등이 만들어주더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대우 AL입니다. 대우 AL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철도 관련된 이슈죠. 근데 보시면은 이 대우 AL은 과거에 등락폭을 만들어주고 뭐 강하게 급등이 나오거나 강하게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이 이후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하고 찔끔찔끔 상승세가 만들어지다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세가 쭉 나와주면서 대략 한 40% 정도 올라갔더라. 이렇게 단발적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남북기업 이슈에 우상향세가 나오는 종목이 대우 L이었다. 그래서 짧게 급등하든 길게 급등하든 어쨌든 길게 보든 짧게 보든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남북기업주는 급등이 나오고 대부분 남북기업주는 상승이 나오더라. 대부분 40%에서 대부분 50%, 많게는 2연상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게 남북기업주였다. 뭐?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부터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이 중태든 위독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번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고 상승세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종목이 뭘까요? 바로 제가 어제 한번 살짝 얘기했던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통일 경제특구 법안이에요. 자, 뭐라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당이 이 300석 중에 180석이라는 거의 30년 만에 역대급의 이번에 총선을 보여줬습니다. 역대급 총선이 보여주면서 실제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당의 법안을 대부분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6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원래 이제 진행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남북결별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그 실패했던 6개 법안도 이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통과할 수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게 통일경제특구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뭐냐? 지금 개성공단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자원이 만나서 북한의 인력자본, 노동자본을 좀 싸게 쓰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크게 올려주는, 효과적으로 더 기술력을 높여주는, 효과적으로 생산력과 실질적인 수익성을 높여주는 게 통일경제특구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규모로 본다 했을 때 30년 동안 개성공단을 계속 굴리면 얼마 나오냐? 159조의 수익이 나온다. 근데 개성공단이 2개면 얼마입니까? 159조가 아니죠. 320조에 30년 동안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30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예요? 1년에 따지고 보면 10년에 100조, 1년에 10조인 거예요. 이러셨나요? 계속 1년에 10조가 모여서 30년에 300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1년에 10조만 해도 엄청난 경제 이익이거든요. 그게 개성공단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규모 얼마? 320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기업이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과거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위독한지 중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미 중태라는 가정하에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런 혼란이 올 때 원래 남북기업은 더 급등이 나오고 더 큰 상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남북경협 충분히 그 안에서 충분히 아까 통일경제특구 하나당 150조, 2개 합치면 얼마? 300조라 했습니다. 300조 규모의 개성공단 수혜 상한가 후속주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개성공단 남북경협 상한가 후속주 단 한 종목 제가 꽁꽁 숨겨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기회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상한가 후속주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마르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꽁꽁 숨겨놓은 한 종목 알려드리니까요. 꼭 참여해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이 아니라 제가 어제 뭐 한창 공개한 것처럼 또 스페셜 종목을 또 한 개를 더 공개를 하겠죠. 그 스페셜 종목에 대한 점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점수입니다. 어떤 점수? 네, 이슈에 대한 점수. 별이 5개죠.
네, 이슈가 없으면 종목 올라가지 않는다. 뭐 실적이 개선됐다. 이거는 이슈가 아닙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이슈도 있어줘야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급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업 가치도 썩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거 왜 찍나 싶죠. 하지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슈가 거의 뭐 반절 이상 했기 때문에 점수가 3.6점이지만 단기 급등이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오늘 스페셜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종목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인데요.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저희와 끝까지 호흡해 보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고민 종목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수익만세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접수해 주세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선정해서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니까요. 집중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세요. 그럼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종목들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볼게요. 끝자리 번호 9064님의 고민. 진 매트릭스입니다. 매수 가격 9,800원에 비중 30% 두고 계신데요. 진 매트릭스가 최근 개발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 네오플렉스가 시장 주목받으면서 지난 4월 1일에는 12,300원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사실상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해외 수출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긍정적인 종목이더라도 종목을 높이 사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매트릭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한 이쯤 되세요. 그러면은 높이 샀죠. 딱 봐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과거 흐름을 좀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뭐 높은 건가요? 뭐 최근 들어서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흐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가격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이 샀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매수한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한 이쯤에서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지인이 사서 수익을 받는데 여기서 주식하면 다 벌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 따라 산 거죠. 그래서 따라 샀다가 이제 지금 현재 손실 중인 상태가 아닌가. 마이너스 한 20%가 살짝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반등 시점에서 팔았던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21선 반등을 넘어서서 현재 21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19가 확산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최악을 달성을 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나아졌다 보긴 힘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본전까지 오면 참 좋겠지만 본전까지 못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매도 치겠습니다. 비중 30%면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매도 치고요. 나머지 절반 이하 부분만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50% 이상 팔아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6,13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도 솔직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8,400원쯤 오면은 매도를 치는 걸로 하고 절반은 지금 절반 이상 매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비중 반 이상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손절 가격 6,130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 가격 8,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자함에서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종목이 많은데 이분 초보라고 하시는데 초록뱀 매수하셨네요. 평당 가격이 1,818원에 비중 10%.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투자했는데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계속 안고 가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크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록뱀 과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잘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제 좀 더 있으면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지금 이 초록백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과거에 뭐 드라마를 만드네 안 만드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미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팬인데 이 방방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언택트,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고 직접 콘서트를 가지 않고 콘서트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얼마냐? 한 5천만 조회수가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언택트 관련된 콘서트에 이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직접 가서 볼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봐야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언택트 관련된 콘서트가 아직도 충분히 더 많다는 부분들 한다면은 저는 이 초록뱀 충분히 지금 단기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1,450원 잡고 가지만 본전까지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단기간에 올 거예요. 한 1주에서 2주 이내에 올 거기 때문에 본전 오면 전량 매도하는 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 본전가에 오면 꼭 전량 정리하시는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문자함 중에서 이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KG ETS에 대해서 고민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 4,15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수익 보다가 손실로 전환돼서 걱정이시래요. KG ETS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관련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혹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너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번 터지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재가 터지면서 밀림과 동시에 거의 뭐 본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료 폐기물이라는 게 원래 당일 이 소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없애야 돼요, 폐기물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가져가면, 이 폐기물을 가져가면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폐기물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폐기물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손실권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짧게 잡을 거예요. 4,120원 잡으시고요.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에 오시면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분 저희가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콜 주인공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DR잼, 의료 장비업체 DR잼이 궁금합니다. 네, DR잼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40%입니다. 13,000원에 비중 40%? 네네. 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 장비 업체인 것 아시고 또 어떤 모멘텀을 보고 계셨는지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DR잼만 봐드리면 될까요?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나무기술이요. 나무기술이요? 네, 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4,200원에 30%입니다. 4,200원에 비중 30%요? 네네. 오,
나무 기술, 저희 방송에서 또 나무 기술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소개해 드렸었는데 다소 최근에 매수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두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DR잼 그리고 나무 기술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 종목씩 대응 전략도 챙겨주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건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버님 종목을 좀 봐드리겠는데 일단은 저희 DR잼 먼저 볼까요? 네. 예, 아버님 혹시 DR잼을 지금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그 매수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네네. 코로나 19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가장 큰 수혜주라고 매수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 엑스레이 관련된 이 수혜주로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 한 6,000원 대비해서 한 100%까지 올라왔거든요. 100% 정도면 솔직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높게 매수하신 거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이 종목 특징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고점 부근 오면은 뚫는 종목도 있지만 뚫지 못하고 밀리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제 사실상 이 전고점이라는 게 과거에 가장 높게 간 부분이기도 하고 높게 갔다 보니까 실제 과거의 거래량 대비,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크지 않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상승하기 힘들어요. 아버님?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과거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돌파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겠다나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3,000원은 조금 높다. 솔직히 매수가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지금 딱 한 본전 오면은 무리하지 않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버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고점이 13,650원인데요. 네네네. 저는 내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상 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또 안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협의안을 말씀드리자면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가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본전 이상 올라오면 그때 절반 매도하고 네. 만약에 본전 이상 올라오면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좋겠지만 본전 이상 올라왔다가 빠질 때 만약 본전 이상 밑으로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할게요. 돌파할 때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빠지기 전에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혹시라도 이번 주에 정고점을 돌파하면 어떡하죠? 정고점을 돌파한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저는 끝까지 홀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한다면 16,500원 나이 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나무 기술 봐드리겠는데 아버님 나무 기술 왜 이렇게 늦게 잡으셨어요? 최근에 잡았습니다. 예, 아버님 혹시 저희 방송 보셨어요? 고수비급? 나무 기술은 최근에 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네네. 이 제가 여기서 찍으라고 드렸었거든요. 예. 네, 드렸었는데 이 조금 높게 잡으신 것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 굉장히 좋은 걸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주에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G 이슈가 있고 NFV 기술도 있고 가상화 시스템 기술도 있다 보니까 길게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대신에 손절가는 꼭 있어야겠죠? 네, 손절가는 예. 그래서 손절가는 3,720원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걸로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손절 목표가 원칙 지키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종목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걱정은 없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 완전 고점 라인 때 얼마야, 저거? 4,900원 돌파할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의 전고점은 4,400원대입니다. 최근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완전 최고점 말고?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최근 전고점 돌파하면은 그 가격 기준 잡고 그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은 전략 매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이외에도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또 더 갈 수 있거나 바닥에서 뛸 수 있는 종목 알면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그 시장에서 좀 강하게 뛸 수 있을 만한 남북경협 정책주 준비했으니까요.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페셜 콜 연결해 봤고요. 문자함 다시 볼까요? 문자함에서 이 고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같이 힘든 하루였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KH 바텍 때문에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매수 가격 2만 원에 비중 10%인데 KH 바텍 이 종목의 대응 전략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어떠세요? 사실상 저는 이 KH 바텍에 관련된 이 수혜주가 뭐냐면은 수혜주라 해야 되나? KH 바텍이 수혜를 받은 거죠. 뭐냐면은 이 갤럭시 Z 플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히는 게 있는데 그걸 저는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써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Z 플립 수혜주로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사실상 지금 이 코로나19 영향 받으면서 뭐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는데 저는 지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손절가 라인 때는 15,90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이거는 무리하지 말고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이 종목은 15,900원 손절 가격 잡으면서 이 본전가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가요? 앵커님이 입으시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옷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인디에프입니다. 와, 제가 예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성공단 관련주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네, 항상 말씀드린 인디에프의 가격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있던 체면을 풀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여당의 압승이 나와줬고요. 압승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악화 소식이 우리한테는 남북경협주를 거의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다 말씀드릴게요. 과거 김정일 이 사실상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부터 종목들은 남북기업주들이 50%씩 100%씩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300조가량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개성공단 수혜 대장주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남북기업주 시작이다. 거기에 대한 대장주 한 종목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한 종목 알려드리니까요. 꼭 참여해서 바닥에 찍은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도 챙겨보시고요. 또 다른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죠.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수익만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수익만세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